잡아라. 자, 너 예림이도 너 수업 빠졌지? 지금 수업 빠졌냐? 한번? 이번 주에? 아니요. 안 빠졌지? 야, 빠진 애들 있었지? 수업이요? 여기 축제할 때. 아, 근데 안 빠졌어요. 그래? 자, 보자. 오늘 어디 하냐면 오늘은 이제 자, 여기 1표야지. 봐봐. 여기. 자, 129페이지. 저번에 에너지의 각권들은 각 지구 시스템의 지구계는 각 구성 요소들은 서로 간에 상호작용한다 했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했지. 그래가지고 특히나 에너지는 흘러간다 그래. 요거 물질을 갖다가 주고받아. 물질은 순환된다 그래. 에너지는 뭐라 한다고? 순환이 아니라 흘러가 버려. 에너지의 흐름이라 한다.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의 흐름이라 그래. 근데 물질은 뭐라 한다? 순환이라 한다. 얘들아, 봐봐. 참여 봐봐.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흐름 보자. 했지. 에너지 흐름은 했지. 어디까지 했어? 에너지 흐름 다 했어? 아니야? 안 했어 아예? 그래 보자.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흐름 보자. 지구 시스템에서 각권의 구성 요소들은 서로 간에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들이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때 에너지를 주고받아. 그래갖고 에너지는 흘러간다. 그래가지고 에너지 흐름인데 자, 첫 번째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흐름 봐봐. 에너지원이 있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지구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에너지원이 뭐가 있어?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있어. 조력 에너지가 있어. 근데 압도적으로 99% 이상이 태양 복사 에너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이 없어지지. 우리는 뒤지는 거야. 바로 뒤지는 거야.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이게 지구를 유지시키는 에너지원들이야. 그래가지고 첫 번째 태양 에너지는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4개의 수소를 합해가지고 하나의 헬륨으로 되면서 이때 질량결손이 발생하면서 그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되는데 이 태양의 에너지가 수소 핵융합 에너지가 태양계 전체를 커버한다. 근데 우리 지구에 오는 것은 태양이 생산한 에너지의 20억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작다. 그런데 우리 지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래서 얘가 날씨 변화, 대기 대순환,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이야. 이거에 의해서 봐라. 태양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요. 태양 에너지는 이따 할 건데 날씨의 변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고 그리고 지구 시스템에서 생명활동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이게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식물이 광합성을 해. 그걸 먹고 우리가 그 양분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동물이. 이해됐니? 그리고 옆에 봐라. 지구 내부 에너지를 봐.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내부에 있는 에너지야. 근데 이거는 뭐 때문에 생겨? 봐봐. 자, 원시지구에 축적된 열. 원시지구 만들 때 미행성이 충돌했단 말이야. 지구에. 그래갖고 미행성 충돌열과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 있어. 방사성 원소라는 거 뭐냐면 원자핵이 불안정해. 그래갖고 얘가 붕괴를 하면서 방사성 원소가 원자핵이 불안정하니까 이 붕괴되면서 열을 내놔. 그리고 안정된 원자핵으로 변한단 말이야. 이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과 원시지구에 축적된 열로 인해서 우리
지진이라든지 화산활동,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가 뭐다? 지구 내부 에너지야. 그리고 야, 외액은 액체지. 근데 이게 뭐냐? 상부와 하부에 온도차가 생겨. 그래갖고 열대류를 한단 말이야. 이 열대류를 시키는 것도, 그래갖고 지구자기장을 만드는 것도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만들어진다. 이해됐지? 그리고 조력 에너지는 태양과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누가 영향이 더 크다? 물론 태양이 달에 비해서 훨씬 커. 그러나 달이 지구에 가깝단 말이야. 그래갖고 달의 인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써놔. 달이 더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 여기 옆에 나왔어. 봐라. 달은 태양보다 질량은 작지만 지구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서 조성현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지구에 미치는 조력에너지는 크기는 달이 태양보다 크다. 그리고 이 조력에너지가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 해안 지형을 변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해수면의 변화, 연안 생태계와 갯벌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에너지의 크기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의 크기는 태양 에너지가 전체의 99.9%를 차지한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제일 작다. 이거 밑으로 보라. 그리고 에너지원의 전환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태양 에너지가 광합성 계열과 화학 에너지로 변할 수 있어. 막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돼. 근데 조심해. 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원끼리는 근본이 달라. 근본이 달라가지고 이들끼리는 전환이 안 돼. 태양 복수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로는 전환 안 돼.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돼. 근데 자기들끼리는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밑줄을 그어놔라. 봐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런데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끼리는 상호 전환되지는 않는다. 즉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전환될 수 없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봐라. 각권에서 태양 에너지의 역할은, 기권에서는 태양 에너지는 대기의 순환, 날씨 변화, 그리고 수권에서는 물로 순환시키고 해수에 순환시키고, 직권에서는 풍화 침식 작용, 지형의 변화, 생물권에서는 광합성, 생태계 유지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보자.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를 좀 보자.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는 흘러간다. 흘러가는데 지구 전체는 뭐다 얘들아? 복사평행이다. 복사평행이 뭐야? 복사 에너지가 들어온 에너지하고 나가는 에너지하고 똑같아. 그래갖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복사평행이야. 지구 전체는 복사평행이야.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하고 똑같아. 근데 위도별로는 에너지 불균형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위도별로는 복사평행이 아니야. 왜? 지구가 둥글어서. 지구가 둥글어서.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둥글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평행하게 입사해. 평행하게 입사해. 근데 봐라. 여기 누구냐? 에리마 봐봐. 여기 저위도는 적도 지역은 봐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들어와. 즉 뭐냐면
자, 저희들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거의 90도로 들어와. 10이라는 양이 1이라는 면적이 들어와.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이야. 즉 봐봐. 고위도는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아. 남중 고도라고 뭐냐면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예요. 90도야. 그럼. 높아. 그러면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 그러니까 더워. 여기 더워. 봐. 1이라는 면적이 10이 들어와. 그러면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1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 남중고도라고 뭐라고? 지표면하고 태양하고 이루는 각도야.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 그러니까 더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봐봐.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하고 누가 더 많은 거야? 들어온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돌아. 에너지가 과잉이야. 근데 고위도는 봐라. 태양 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와. 고위도는. 즉 다른 말로 하면 봐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태양빛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와. 그러니까 10이라는 양이 5라는 면적이 들어와.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2밖에 안 돼. 봐봐. 고위도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어. 이밖에 안 돼. 그러니까 추워. 그리고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하고 누가 더 커? 나가는 게 더 커.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해. 위도별로는 에너지 불균형이지. 에너지 불균형이야. 복사평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저위도의 남들을 고위도로 보내. 그러면서 지구 전체는 복사평이 되는 거야. 뭘 통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 위도별로는 에너지가 불균형이다. 그러나 복사평이 아니야. 저위도는 들어온 게 나가는 것보다 많아. 라고 에너지가 남아돌아. 고위도는 뭐야? 나가는 게 더 많아. 들어온 것보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위도별로는 에너지 불균형이야. 근데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보내버려. 그러면 지구 전체는 뭐가 되는 거야? 복사평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예외가 있어요. 여기서 위도별에서 예외가 있어. 위도 38도는 복사평행이야. 얘는 복사평행이야. 예외가 있다. 봐라. 자, 위도별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 흐름은 봐봐.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는 고위도 지방보다는 저위도 지방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 즉 저위도일 때 A가 제일 많이 받고 그 다음 중위도, 그 다음 B, 그 다음 고위도 C다. 즉 저위도 지방은 에너지 과잉이고 고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야. 이로 인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 그래갖고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옮겨줘. 그러면서 지구 전체에 에너지 평행이 된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 에너지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지구 전체는
에너지 평형을 이룬다. 즉 태풍, 표층해류 등의 에너지 흐름을 통해서 지구 시스템의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에너지가 흘러가지고 태풍도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열도 이동하지만 수증기도 이동시켜. 얘는 물질도 이동시켜. 그럼 보자. 이해됐지 얘들아? 봐봐. 에너지는 흘러간다. 어디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뭘 통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지구 전체의 에너지 평형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에너지는 흘러간다. 이해됐지? 그럼 보자. 그 다음 이제 얘들아 이거 찍어. 예림이 이해했어? 이거? 가지는 괜찮아? 태연이 이해했어? 그 다음 보자 이제. 그리고 이제 지구 시스템에서 물질 순환도 있어. 이제 물질은 뭐라 그래 얘들아? 순환한다 그래. 돌고 돈다 그래. 한번 보자. 오이씨. 오늘 선생님 학원 많이 늦을 뻔했어. 안 늦었는데 왜 그러냐면 왔는데 뭐 경고등이 또 알고 봤더니 자동차에 그 바퀴에 공기가 빠진 거야. 알고 봤더니 나사가 이만한 게 박혀 있더라. 갖고 이게 경고등이 떠갖고 압력이 낮으니까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나올 때 있잖아. 인터체인지에서 빠져나올 때 보니까 타이어 가게가 있어. 그 타이어 가게가 바람 좀 넣어주세요. 그렇지. 비굴하게. 그랬더니 아저씨가 바람 넣어주고 야 오늘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내일은 빵꾸 떼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겨우겨우 왔다니까. 지금. 안 그랬으면 선생님 못 왔어. 자 보자. 봐봐 얘들아. 자 뭐냐면 자 이제 지구 시스템에서의 물질의 순환이 있어. 저번째 금요일날 보니까 금요일날 비 많이 왔거든. 근데 이날의 축제 마지막 날이었거든. 얘들 제일 처음에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 6시 넘으니까 7시인가 8시 넘으니까 졸려 드글드글하는 거야. 하고 엄청 시끄러웠어. 그날 뭐 1시까지가 했냐? 원래 11시까지 첫날하고 이튿날은 11시까지만 하더니 11시 넘어서도 안 하대? 여기는? 그때는? 엄청 많더라 사람. 드글드글 하더라. 창호도 오고 뭐 박재범도 오고 뭐 그랬다고 애들이 많이 갔어요. 다른 수업 시간에 금요일날 많이 빠졌어. 나는 안 빠졌는데 애들이 이주은 선생님 반은 8명 중에 3명이 왔어. 하고 수업도 못하고 진도도 못 나왔어. 문제품이 있더라. 자, 지구 시스템의 물질의 순환에서 첫 번째 물의 순환입니다. 물의 순환은 뭐냐? 지구상의 물은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되는 거 아니야. 그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그냥 지구 상태에서 상태만 변하고 고체, 액체, 기체로 상태만 변하고 돌고 돌 뿐이야. 무슨 말이냐? 봐봐. 이렇게 된다. 뭐냐면 이렇게. 제일 먼저 봐라. 태양이 있지. 태양 복사에너지 때문에 얘가 증발을 해. 우선 물이 증발을 해. 갖고 열을 흡수한단 말이야. 그리고 높이 올라갔더니 얘가 추워져. 그러니까 수증기가 응결해서 열을 방출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높은 상공에 물방울이 떠있지. 야, 물방울이 눈에 보여? 근데 수증기는 눈에 안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상공에 물방울이 떠있으면 구름이라 그래. 구름은 눈에 보이잖아. 그리고
요 물방울이 지표면 근처에 떠 있으면 안개야. 구름이 형성돼. 그러면 이 구름이 이동해서 여기다가 피를 뿌려. 그러면 이때 다시 물이 바다로 나와갖고 이렇게 물이 순환한단 말이에요. 이 물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은 누구니? 태양복사 에너지야. 태양복사 에너지야. 이게 물의 순환이다. 봐봐. 물의 순환은 미친 거에 에너지원은 뭐야? 태양복사 에너지야. 그리고 물은 지구 시스템의 각본역을 이동할 때 에너지와 함께 이동하면서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물의 순환 과정은 숙보는 물은 태양에너지를 흡수하여 증발하여 기권의 수증기가 된다. 이 수증기는 응결하여 구름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비나 문의 형태로 직권이나 숙권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지표로 이동한 물은 생물의 생명유지에 이용되고 풍화 침식을 일으켜 지형을 변화시키고 물의 일부는 증발하여 다시 기권으로 이동하고 식물에 흡수된 물은 증산작용으로 다시 기권으로 이동한다. 즉 옆에 봐라. 잠열이라는 게 있어. 잠열은 뭐야? 잠재된 열이야. 어떤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로 숨은 열이라고 한다. 물은 증발할 때 잠열을 흡수하고 응결할 때는 잠열을 방출한다. 물의 순환 과정에서 에너지 흐름도 나타난다. 넘겨봐. 그리고 물수지 평형이 있다. 물수지 평형은 뭐냐면 각본은 들어온 양하고 나간 양의 물이 어떻다? 똑같다는 거야. 물수지 평형이 있다. 물수지 평형 봐라. 물수지 평형이야. 수지 맞다. 들어온 양하고 나간 양을 따지는 거야. 물수지는 평형하다. 즉 물수지 평형은 뭔 말이냐면 각본에서 유입량하고 유출량이 어떻다? 같다는 거야. 봐봐. 그러면 제일 먼저 봐라. 자, 뭘 보냐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자 봐봐. 우선 물수지 평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강수량하고 증발량이야. 그럼 육지는 얘들아 뭐가 많을까? 강수량이 많을까? 증발량이 많을까? 당연히 물이 적게 있잖아. 적게 있으니까 증발이 잘 안 되겠지. 강수량이 더 많단 말이야. 바다는 뭐가 많아? 물이 많잖아. 그러니까 증발이 더 잘 되겠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 근데 봐봐. 직권을 보자. 직권도 물수지 평형돼야 되고 수권도 물수지 평형이 돼야 되고 기권도 물수지 평형이 돼야 돼. 봐봐. 예를 들게. 수권부터 할까? 아니다. 직권부터 하자. 직권에 만약에 직권의 유입량이 강수야. 강수량이 96이죠. 유출량이 증발량이 있어. 60이. 누가 크니? 누가 크니? 강수량이 크지? 야, 직권 육지는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강수량이 크다겠지? 근데 나머지 36은 바다로 그냥 흘러가 버려. 바다로 유출량이 있어. 이게 얼마야? 36이야. 그러면 얘 봐봐. 유입량 전체 96이지. 유출량도 어떻게 돼? 96이잖아. 평형이지. 물수지 평형이지. 근데 수권 바다는 봐라. 유입량은 강수량이야. 근데 유출량은 증발량이야. 증발량이 얼마냐면 얘는 320이야. 근데
강수량은 얼마밖에 안 돼? 284밖에 안 돼. 그럼 누가 크니까? 증발량이 크지. 근데 야 육지로부터 들어오는 양이 있지. 육지로부터 유입량이 36이야. 그럼 더하면 320이잖아. 그래서 똑같은 거야. 유입량하고 유출량하고. 이해됐어? 예림아, 이해됐어? 그 다음, 기권을 보자. 기권은, 자, 유입량이 증발량이야. 증발량이야. 바다로부터, 증발량이, 바다의 증발량이 얼마야? 284. 그 다음, 육지에, 아니구나. 320이구나. 잘못했지. 320이야. 그리고 육지의 증발량이 60이야. 그러면 토탈 380이야. 유출량은 그렇지. 유출량은 뭐야? 강수량, 바다 강수량이 얼마야? 284. 그 다음에 육지 강수량이 96이야. 합이 얼마? 380. 그러니까 기권도 물수지 평행인 거야. 들어온 양하고 나간 양이 똑같은 거야. 이해됐냐? 각권은 뭐다? 유입량하고 유출량이 어떻다? 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구상의 물은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되는 게 아니고 총량은 항상 일정한 거야. 그냥 돌고 돌 뿐이야. 태양 복수 에너지. 이해됐어? 찍어놔 얘들아. 찍어놔. 잠깐만. 얘가 96이니까 얘도 96이니까 얘가 320이니까 얘도 320이다. 찍어. 전차는 이해됐지? 보자. 또 이제 그러면 거기 설명이 다 되겠다. 물수지 평형은 육지, 바다, 대기, 즉 직권, 수권, 기권의 각각의 물수지는 평형을 이룬다. 육지, 바다, 대기는 각각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 물수지라는 건 옆에 나왔어. 자, 어느 영역에서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의 비교한 결과를 말한다. 물수지가 마이너스 값이면 해당 영역의 물의 총량은 감소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원래는 바다와 육지의 증발량과 강수량을 비교하면 바다와 육지에서 물 얻은 양과 잃은 양은 각각 같지만 바다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고 육지는 강수량보다는 증발량이 많다. 됐지? 그리고 두 번째 순환, 탄소 순환이다. 우이씨. 봐라. 너희들 체육대회 안 했다면서? 다음 주에 한대? 한대? 하기는? 인왕고는 그날 똑같이 했는데 인왕고는 비 오는데 체육대회 했다는데? 금요일날? 했다는데?
거기 하려다가 부모님도 전화 오시고 왔다고 죄송했어요. 요새는 진짜 학교가 학생하고 학부모의 눈치를 너무 본다. 예. 옛날에는 우리는 때는 선생님들이 막 때려도 아무 말도 안 했어. 못했어 진짜. 그리고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도 않는다고 딱 이제 내가 야 선생님이 억울한 일로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맞았어. 그래갖고 엄마한테 말했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 학교에다 전화해갖고 선생님한테 나는 우리 엄마가 진짜 친엄마가 아닌 줄 알았어. 그러더니 선생님한테 전화해갖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아들이 맞았는데 뭐 억울하게 맞았는데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맞았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 그때는 그랬어 진짜. 우리 많이 맞았다고 우리는 진짜 고등학교 때 진짜 야 진짜 많이 맞았어. 우리 군대에서도 맞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군대 제대할 때 되니까 막 있잖아 구타하고 얼차례 금지하는 거야. 나는 진짜 운이 없는 군번이고 학번이야. 막 우리는 대학교 다닐 때도 막 선배들이 군기 잡았다. 근데 니들은 뭐 그런 거 없어. 자 보자. 자 탄소순환을 보자. 탄소순환을 보면 지구상에 있는 탄소도 순환한대. 근데 각권에서 탄소의 존재 형태가 틀리대. 봐봐. 탄소의 분포는 첫 번째 탄소는 모든 권에 다 분포한다.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에 다 분포해. 근데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는 다양한 형태로 분포한다. 자, 첫 번째 기권에서는 뭘로 분포하니? 기체인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으로 분포한다. 이해됐지? 그 다음 이게 물에 녹으면 물에 녹으면 이렇게 되겠더라. 자, 니들 탄산음료 알지? 콜라가 탄산음료잖아.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탄 거야. 그래갖고 톡 쏘는 맛이 있어. 자, 우리 저 있잖아. 무슨 광천수 있지? 초정리 광천수가 있어. 여기는 탄산도 섞여 있고 철분도 섞여 있고 막 그래갖고 쇠맛도 나고 막 톡 쏘는 맛도 나. 이렇게 탄산이 포함되지. 약간 톡 쏘는 맛이 나. 근데 봐봐.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섞지. 녹이지. 그러면 탄산이 돼. 이게 탄산이야. 근데 얘가 이온화를 해. 그러면 수소 이온하고 탄산 수소 이온으로 나뉘어. 또 이 탄산 수소 이온이 이온화를 해. 그러면 수소 이온하고 탄산 이온으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 속에는 이렇게 탄산 수소 이온하고 얘는 탄산 수소 이온이고 얘는 그냥 탄산 이온이야. 이런 식으로 수권에는 물에 녹아가지고 이온화되면서 탄산 수소 이온이나 탄산 이온으로 분포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직권해가 99.9%가 존재해. 뭘로? 탄산칼슘, 석회암 형태. 또는 화석연료. 직권해가 99.9%가 있는 거야. 거의 다 있어. 그리고 이제 생물권에는 유기물, 탄수화물, 탄단지 형태로 있단 말이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형태로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렇게 있다. 이거 다 알아놔야 돼. 다 알아놔야 돼. 그럼 보자. 거기 나왔잖아. 자, 직권은 가장 많이 분포하고 탄소가 99.9%다. 바로 옆에 봐봐.
탄소의 분포 비율은 지구 시스템의 각권에 분포하는 탄소의 양은 직권이 99.9%, 수권이 0.05%, 생물권이 0.003%, 기권이 0.001%다. 맞고 직권에는 탄산형 광물 석회암로 분포하고 석회암이나 화석연료, 기권에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그 다음 수권에는 탄산수소이온이나 탄산이온, 자 생물권에는 유기물이나 유기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다음 탄소는 순환한다. 탄소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통해 끊임없이 순환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흐름도 나타난다. 첫 번째 1번은 봐봐. 광합성은 자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통해 생물권의 유기물로 저장되지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거야. 두 번째 호흡은 생물은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기권으로 방출하지. 그러면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거야. 자 화석연료의 생성 3번은 화석연료 생성 생물체가 땅에 묻혀. 그러면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으면 이게 화석연료로 돼. 그럼 얘는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거야 탄소가. 그리고 화석연료의 연소 4번은 태우는 거야. 그러면 직권의 화석연료가 연소되면서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방출되니까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 다음 봐봐. 또 방출은 뭐냐. 자 야 방출은 뭐야. 이거야 이거. 방출은 이거야. 야 원래 이산화탄소가 옛날에는 원시지구에서는 이산화탄소가 10기압이 있었어. 지금은 대기는 1기압인데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았어. 근데 바다가 생기면서 이게 바닷물에 다 녹아버린 거야.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제 녹았는데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데 얘들아 그 기체용에도는 야 콜라 보관할 때 우리 어떻게 해? 뚜껑 닫아서 냉장고에 넣지. 아 기체용에도는 압력이 높을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높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름 되면 야 물고기가 있잖아. 주댕이를 내민다. 왜? 물고기는 아가미호흡과 폐호흡을 다 해. 근데 이 새끼가 여름 되면 온도가 높아져. 그러면 산소의 용해도가 낮아져. 그러니까 산소가 물속에 없단 말이야. 이 새끼가 아가미호흡이 안 되니까 주댕이를 내밀어 갖고 직접 폐호흡을 해버립니다. 산소를 받기 위해서. 즉 이산화탄소도 물에 녹아 있는데 여름 되면 용해도가 낮아져.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래갖고 방출되는 거야. 이게 방출이야. 이해됐니? 방출은 말할 수권의 탄소가 이산화탄 형태로 기권으로 방출된다. 수권에서 기권으로 수온이 상승하면 기체 용해도가 낮아지면서 기권에 더 많이 방출된다. 용해는 반대지.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아서 탄산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기권에서 수권으로 가는 거야. 최근에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용해가 더 많아. 녹아 들어가는 게 더 많아. 그래갖고 해양이 산성화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석회암의 생성은 자 해수의 탄산이온이 침전되거나 석회질 생물체의 유해가 가라앉아 갖고 직권의 탄산용으로 저장되지. 이거는 수권에서 직권, 생물권에서 직권이다. 이런 식으로 탄소는 순환한다. 근데 여기서 안 나온 게 있어. 질소의 순환도 있어. 질소 자체는 봐라. 자기들끼리는 삼중결합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결합이 졸라리 달라요. 근데 분자 간의 결합은 약하다. 근데 야 질소는 공기 중에 78%나 있어. 질소는 근데 식물이나 동물이 호흡을 통해서 고정이 안 돼. 직접 고정이 안 돼. 그대로 78% 들어왔다가 78% 나가버려. 그러니까 직접 고정이 안 돼. 간접 고정밖에 없다.
그러면 간접 고점의 방법이 뭐냐? 공중관계입니다. 번개가처럼. 그러면 이게 고온 고압의 상태가 돼갖고 질소하고 산소하고 결합을 해갖고 질산이온 형태로 흡수가 돼. 또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식물의 뿌리에 보면 질소 고정 세균이 있어. 질소를 고정시켜주는 세균이 있어. 특히나 콩과 식물에 있는 뿌리오박테리아가 있어.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가지고 식물의 뿌리로 흡수돼. 그러면 식물이 이걸 질소를 흡수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 그럼 우리가 이제 식물을 처먹지. 그럼 우리한테 이제 공급이 되는 거야, 질소가. 그 다음에 우리가 뒤지지. 하고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되면 우리는 암모늄 형태로 돼. 근데 이때 질화세균이 암모늄을 질산이온 형태로 바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질화세균이 있어. 탈질화세균은 뭐냐? 여기에서 세균은 세균인데 질소를 갖다 질산이온에서 질소를 뽑아내. 갖고 공기중으로 보내주는 세균이야. 그러면 다시 질소가 공기중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처럼 질소도 순환한다. 이해됐지 얘들아? 찍어. 자, 보자. 자, 제일 밑에 봐봐. 지구 시스템에 균형이 있다. 야, 화산활동과 같이 급격한 변화는 일시적으로 지구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지구는 상호작용을 통해 다시 균형을 찾는다. 근데 뭐든지 누가 문제예요?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의 활동이 이 균형을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 최근에는 산업 발달로 인간의 활동에 의해 지구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고 있으며 이를 나타내는 다양한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북극의 얼음 면적이 감소, 남극 상공의 오존층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해양 쓰레기섬, 인류를 비롯한 생명체의 존속을 위해 지구 시스템의 최적 상태로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옆에 보면 자, 오존홀은 봐라. 남극 대륙의 상공에 성층권에 오존의 농도가 매우 낮아져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오존홀이라고 한다. 남반구의 봄철인 9월에서 11월 사이에 대체적으로 가장 커진다. 오존의 형성의 원인은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된 CFC 가스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CFC 가스가 뭐냐? 프레온가스야. 옛날에는 냉매로도 쓰고 우리 이제 무스 같은 거 있잖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가스로 쓰였어. 얘가 10년 동안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오존층까지 올라가는데 10년 걸린대. 근데 이 CFC 한 분자가 오존 10만 개를 분해해버린대. 그래갖고 요새는 이제 오존 안 써. 아예 한 20 몇 년 전, 30 몇 년 전부터 오존, 프레온가스를 안 써. 오존층 파괴된다 해갖고 안 쓴단 말이야. 그리고 제일 밑에 해양 쓰레기섬이 있다.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모여서 마치 거대한 섬을 이루고 있다. 현재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섬이 가장 크며 그 면적은 한반도의 15배이거든. 됐지? 좀만 쉬어. 쉬어. 자, 봐. 직권의 변화 영향 보자. 직권이 변한다. 근데 내부는 변할 수 없어. 지구 겉부분만 변하는 거야. 특히나 지각이 변하는 거야. 직권의 변화는. 보자. 배워라. 변동대와 판구조론 보자. 변동대와 판구조론.
변동대와 방구조론이 있어. 그러면 봐봐. 변동대는 뭐야?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거. 지각 변동이란 거 뭐야? 화산, 지진, 습곡산맥, 조산운동이 일어나는 거. 여기서 조산운동이란 건 뭐야? 만들조차에다가 몇 산자야? 산을 만드는 운동, 습곡산맥을 만드는 운동이야. 봐봐. 변동대는 화산활동, 지진, 조산운동 등의 지각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을 우리는 변동대라고 그래. 옆에 봐라. 조산운동이란 건 거대한 습곡산맥이 형성되는 지각변동을 말한다. 조산운동으로 형성된 대표적인 산맥으로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안데스 산맥이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지각변동이 있어. 지각변동은 지각을 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 금방 말한 화산, 활동, 지진, 그 다음에 조산운동이 있다. 지각 변형이 일어나게 나는 자연현상으로 화산활동, 지진, 조산운동 등이 있다. 지각 변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나타난다. 즉 지각 변동 같은 경우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 그리고 봐봐. 지각 변동이 활발한 변동대를 점을 찍어서 나타냈어. 그랬더니 족곡인 띠가 돼. 이걸 뭐라 그래? 변동대라 그래. 그러면 변동대에서 화산활동이란 건 마그마가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지각에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나오면서 분출하는 현상을 우리는 화산활동이라고 해. 그리고 화산 분출물은 뭐 화산가스, 화산세설물, 용암, 기체, 고체, 액체로 됐다. 그리고 여기에 지각변동에 화산활동이 있고 지진이 있어. 지진은 지구의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가 빵 터지면서 지표까지 전달되는 거야. 봐, 지진은 지하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진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갖고 지진의 부분은 지진이 지하 급승하고 생기는 점, 이걸 진원이라고 해. 진원에서 이제 진동이 발생하면 이 땅을 통해서 이 진동이 진원에서 수직인 지표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점을 진앙이라 그래. 여기가 제일 많이 떨려. 근데 지진을 갖다가 우리가 진원의 깊이에 따라 옆에 나와있다. 70km 이내면 얕을 천천히 써가지고 천발 지진이라고 해. 70에서 300km 이내면 중발 지진, 가운데 중자를 써가지고, 그리고 300km 이상이지 진원이. 그러면 깊을 심자를 써갖고 신발 지진이라고 해. 그래갖고 지진도 뭐 천발 지진, 천발 지진은 70km 이내. 중발 지진은 뭐야? 70에서 300km. 신발 지진은 300km 이상이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화산대와 지진대 분포 봐봐. 화산대하고 지진대는, 화산대는 화산활동이 자주 일어난 곳을 점을 찍어서 나타냈어. 그래갖고 족곡이 띠가 돼. 지진대도 지진이 자주 발생한 곳을 점을 찍어서 나타냈어. 그랬더니 족곡이 띠가 되는데 그걸 지진대라고 그래. 그러면 누가 더 넓을까? 화산대하고 지진대 중에서 지진대가 더 넓게 분포한다. 왜? 화산이 발생하면 그 충격에 의해서 무조건 지진은 발생해. 근데 지진이 발생한다 해서 화산이 발생하는 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지진대가 더 넓게 분포한다. 봐봐. 화산대와 지진대 분포 봐봐.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적으로 족곡인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자, 그리고 화산대와 지진대는 모두 대륙 중앙부보다는 대륙 주변부에 분포한다. 주로 분포한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비교적 잘 일치한다. 그리고 야, 유명한 화산대 지진대는 크게 세 개가 있다. 뭐가 있어? 알프스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 그다음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화산대. 그다음 또 뭐 있어? 또 해령 지진대 화산대가 있어. 세 가지가 있다. 유명한 게. 그 중에 알아. 첫 번째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는 태평양 주변부를 따라 분포하며 화산 활동과 지진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갖고 야, 태평양을 고리처럼 두르고 있어서 전 세계의 70% 이상의 화산과 지진이 발생해 여기서. 그래갖고 일명 불의 고리라고 해. 그리고 해령 지진대 화산대는 해령에서 지각 변동이 이제 화산이나 지진이 많이 발생해 갖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해저에 발생한 지진대 화산대야. 이게 뭐야? 대서양. 이게 동태평양. 이게 인도양이야. 이게 인도양. 이게 동태평양. 그리고 이게 대서양 중앙에 있는 거야. 이게 뭐냐? 인도양. 이게 환태평양. 이게 동태평양. 이게 대서양 중앙에 있는 거야. 이게 대서양 중앙이죠. 이게 동태평양이죠. 이게 인도양. 이해됐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가 있다. 지중해에서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하고 대규모 여기는 수국산맥이 발달했다.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어? 판구조론입니다. 판구조론은 봐라. 판구조론은 지구 표면이 여러 개의 퍼즐 맞추듯이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판들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화산 활동이나 지진 등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이 뭐야? 판구조론이야. 갖고 자, 야, 저번에 직권의 분류는 우리가 뭘로 했어?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야, 직권이 지각, 멘틀 외에 내액으로 되어 있다는 걸 밝혔지. 하고 상태하고 밀도까지 밝혔어. 자, 직권의 부분은 봐라. 구성 물질과 물질의 상태에 따라 지각, 멘틀, 외액, 내액으로 구분하는데 구성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기준으로 암석권, 연약권, 하부 멘틀, 외액, 내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봐봐. 올라와봐. 이제 알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있어. 구분해 보면 자, 이렇게 말했지. 대륙 지각은 위로 솟은데는 밑으로도 많이 파고 들어가 있어. 그리고 평균 두꺼워 35km다. 그리고 화강암질로 되어 있어. 화강암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밀도가 2.7g/세제곱센티미터. 그리고 해양 지각은 위에도 얇아, 밑에도 얇아. 갖고 평균 5km야. 그리고 현무암질로 되어 있어. 근데 현무암질은 무거운 원소인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더 나가. 갖고 밀도가 3.0g/세제곱센티미터. 그러면 멘틀 중에 최상부 멘틀이 있어. 단단한 암석으로 된 거, 지각과 최상부 멘탈 합해가지고 이걸 암석권이라고 해요. 이게 일명 판이야. 이게 판이야. 이게 판이야. 근데 판은 지각
지각과 최상부 멘탈을 포함한 100km 이내를 갖다가 이내를 판이라고 해요. 근데 대륙 지각을 포함하는 판을 대륙판, 해양 지각을 포함하는 판을 해양판이라고 해요. 근데 누가 두껍기는 대륙판이 두꺼워. 해양판보다. 근데 밀도는 누가 더 커? 밀도가 큰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해양판이 더 밀도가 크다. 그리고 자 연양권이라고 있어. 연양권은 100에서 400km. 100에서 400km인데 여기는 지구 내부 에너지 방사선 원소의 붕괴열 때문에 부분적으로 용융 상태야. 녹아 있단 말이야. 부분적인 용융 상태야. 그러면 상부하고 하부의 온도 차이 때문에 열대류가 생겨. 그러면서 이 연양권이 대류가 있는 거야. 대류가 있는 거야. 맞고 이걸 멘틀의 대류 또는 연양권의 대류라고 해. 그러면 이 연양권 위에 누가 떠 있는 거야? 이 판이 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연양권이 대류하면서 이 판도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니? 이게 판 구조론이야. 알아? 자, 139페이지 제일 위에 봐봐. 암석권과 연양권 봐봐. 암석권은 지각과 멘틀의 최상단 윗부분을 포함한 단단한 층으로서 깊이가 0km에서 100km의 구간이다. 이게 판이야. 그리고 연양권은 암석권 아래에 위치하며 깊이가 100에서 400km의 구간이야. 그리고 판은 지구의 겉부분인 암석권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러한 암석권의 조각을 판이라고 그래. 그래갖고 판을 이루는 지각의 종류에 따라 해양 지각을 포함하면 해양판, 대륙 지각을 포함하면 대륙판으로 구분한다. 그래가지고 판은 암석권은 지각과 멘틀의 최상단부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약 100km로 두께의 단단한 부분이다. 그래갖고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두껍기 때문에 대륙 지각의 판은 대륙 지역의 판은 해양 지역의 판보다 두께가 두껍다. 그래가지고 연양권은 깊이가 약 100에서 400km의 구간으로서 판 아래에 위치하면서 멘틀 부분이 용융돼 있어 유동성을 띈다. 그리고 연양권은 고체 상태이지만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해됐지? 그리고 여기서는 판에서는 지진이 일어나. 근데 연양권에서는 지진이 안 일어난다. 왜 그럴까? 지진이라는 건 딱딱한 고체의 내부 에너지가 쌓인 거야. 근데 얘는 말랑말랑하니까 어떻게 돼? 지진이 안 일어나. 봐봐, 옆에 뭐라고 나왔냐면 왜 지진이 연양권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지진은 단단한 강체의 변형력이 쌓이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암석이 파괴되면서 발생하는데 연양권은 부분 용융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 충격을 흡수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진이 안 일어나는 거야. 지진은 어디서만 일어난다? 겉에 부분인 판에서만 일어나. 연양권에서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지진이 연양권에서 일어난다는 건 틀린 거야. 단단한 고체, 강체에서만 일어나. 이게 에너지가 쌓이면서 이게 빡! 단층이 되거나 지층이 어긋나, 찢어져. 그러면서 발생하는 거야. 진동이. 그리고 판의 부분은 봐라. 판을 이루고 있는 지각의 종류에 따라 해양판하고 대륙판으로 구분한다.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평균 두께는 두껍지만 평균 밀도는 작다. 해양판은 해양 지각과 주로 현무암으로 되어 있어. 멘틀의 상단부야. 그래갖고 평균 두께는 70km로 평균 밀도는 크다. 그리고 대륙판은 대륙 지각, 주로 화강암을 포함하고 멘틀의 윗부분으로서 평균 두께는 약 100km다. 평균 밀도는 작다. 이해됐지? 옆에 봐라. 해양 지각이 대륙판보다 평균 밀도가 큰 까닭은 해양 지각을 이루는 현무암은
대륙지각 이루는 화강암보다 밀도가 크다. 왜? 아까 지금 말했지. 현무암은 무거운 금속인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해안판의 밀도가 큰 거야. 더. 무거운 원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 그 다음 5번 전 세계 판의 분포 보자. 지각 변동은 주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변동대와 판의 경계는 거의 일치한다. 왜? 판들이 이동하면서 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판의 경계에서 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니까 변동대하고 판의 경계는 일치한다. 그리고 봐라. 판은 멘틀의 대류 영향으로 1년에 약 1cm에서 10cm 속력으로 이동한다. 판마다 이동 속도하고 속력과 이동 방향이 틀리다. 판의 경계에서 두 판의 상대적 운동이 다르다. 자, 화살표가 봐봐. 여기에 화살표가 벌어진 데가 있어. 벌어진 데가 있어. 이거는 발산형 경계야. 멀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모이는 데가 있어. 이건 수렴형 경계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긋나는 것도 있어. 이거는 보존형 경계야. 봐봐. 이거는 보존형 경계. 이거는 수렴형 경계. 이거는 발산형 경계야. 봐봐. 여기는 어긋나기만 어긋나지. 이게 보존형 경계. 얘는 벌어지지. 발산형 경계. 얘는 모이지. 수렴형 경계. 이런 식으로입니다. 얘는 봐라. 어긋나기만 어긋나지. 이게 보존형 경계. 얘는 벌어지지. 발산형 경계. 얘는 모이지. 수렴형 경계. 여기가 되나? 어긋나지. 이게 보존형 경계. 이게 모이지. 수렴형 경계. 이게 벌어지지. 발산형 경계. 자, 그러면서 지구의 겉부분은 10개의 주요 판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에 속한다. 유라시아판 있고 오슬레아판 있고 필리핀판, 태평양판, 코쿠스판, 나스카판, 남극판, 북아메리카판, 카리브판, 남아메리카판, 아프리카판, 인도판, 아라비아판이 있다. 이렇게 크고 작은 10개의 판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판의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활동 등의 지각변동이 활발하다. 즉 지진대와 화산대와 같은 변동대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판의 경계에서 표시한 화살표는 판의 실제 운동 방향이 아니라 판의 경계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이다. 그리고 옆에 보자. 주위에 봐봐. 그 판의 경계와 화산대, 지진대가 잘 일치하는 까닭은 판의 경계에서 모든 지진이 활발하지만 판의 경계에서 화산활동이 모든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100%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화산활동은 지하에서 마그마가 생성되어야 하는데 판의 경계의 종류에 따라 마그마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게 판의 경계에서는 모든 판의 경계에서는 지진은 발생해. 근데 화산활동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있어. 이해됐니? 이게 모든 판의 경계에서 화산활동이 발생한다 하면 틀린 말이야. 그리고 보충자료에서 판의 이동 속력을 봐라. 지구는 구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의 이동 속력과 방향과 속력은 하나의 판 내부에서도 위치마다 조금씩 다르다. 판의 이동은 GPS 위성을 이용하여 기준점에 대한 상대적 위치 변화를 측정하여 알아낸다. 그리고 판 이동의 원동력이보다 판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야.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연양권에서 일어나는 멘틀의 대류가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 중에 하나인데 이것만 있냐? 아니다. 밑줄 거이. 야, 그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멘틀의 대류야.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다가 뭐 또 플러스 시킨다? 이제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멘틀의 대류야. 지구 내부 에너지야. 근데 옆에 나왔어. 또 나왔어. 뭐냐면 보조적으로 봐라. 뭐가 있냐? 판 이동의 원동력은 옆에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판이동의 원동력을 섭입대에서 잡아당기는 힘과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도 있다 그래. 어? 이걸 설명해 줄게 좀 이따가. 보자. 넘겨. 근데 야 저번에 선생님이 그거 문제 줬어 안 줬어? 줬어? 여기는 안 풀었냐? 여기 풀어봐. 140페이지 풀어봐 한번. 그리고 선생님 저번에 그 지구 시스템 문제 줬어 안 줬어? 줬어? 그 구성 요소 줬어? 근데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순환은 안 줬지.
벌써 다 했어? 빨리 안 해? 이거 해야 돼요? 응? 이것도 어차피 이제 숙제는 있잖아. 이것도 풀고, 이거 먼저 풀고, 이거 먼저 풀어? 풀어. 자, 봐라. 1번에 그 핵심 체크 1번에 변동대, 2번에 판구조론, 3번에 암석권, 4번에 연약권, 5번에 판, 6번에 작다. 그 다음 7번에 경계. 잠깐만. 여보세요? 예, 어머님. 네, 예, 예. 예, 예.
자 보자. 그리고 자 그리고 5번에 판, 그 다음 작다, 그 다음 7번에 경계, 8번에 멘틀,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 1번에 공공 XX, 2번에 대륙, 해양, 암소권, 연약권, 그 다음 3번에 공 XX공, 그 다음 4번에 자 암소권, 경계, 멘틀의 대륙, 그 다음에 5번에 기억니은, 6번에 공 X. 그리고 이제 봐라. 이제 판의 경계와 주로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했어. 그럼 판의 경계가 뭐가 있냐? 보면 얘들아 봐봐.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 일어나는데, 자, 판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겠다. 판의 경계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발산형 경계, 벌어지는 거. 수렴형 경계, 모이는 거. 그리고 보존형 경계가 있어. 이 발산형 경계는 새로운 판이 생성이 돼. 수렴형 경계는 새로운 판이 소멸이 돼. 그리고 보존형 경계는 둘 다 아닌 거야. 소멸도 아니고 생성도 아니고. 근데 봐봐.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멘틀이 상승한다. 근데 언제나 계속해서 얘가 계속 갈 수는 없어. 그러면 이제 식어지면 밀도가 커지니까 멘틀이 하강하는 것도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순환한단 말이야. 순환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멘틀이 상승하는 곳은 어떻게 돼? 이게 판이 벌어지면서 여기 있는 마그마가 솟구쳐 갖고 바닷속에 산맥이 뭐가 생겨? 해령이 생겨. 해령. 바다 산맥이 해령이 생겨. 이거는 발산형 경계이고, 새로운 판이 생성이 돼. 생성이 돼. 근데 여기서는 봐라. 해안판이 있잖아. 대륙판보다 밀도가 크지. 그러면 얘가 해안판이 대륙판을 파고들어. 파고 들어가면서 뭐가 생겨요? 바다 골짜기 해구가 생겨요. 응? 그리고 여기에 섭입대에서 마찰이 발생하면서 여기서 마그마가 생성돼. 하고 화산섬이 생겨. 근데 화산섬이 원형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호상열도라고 해요. 여기는 뭐다? 판이 생성되는 곳은 해령이야. 근데 여기는 수렴형 경계로 판이 소멸이 돼. 아까 전에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이 멘틀의 대류라 했지. 근데 여기서 봐봐. 뭐 또 추가돼? 섭입대가 잡아당기는, 파고들면서. 그리고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이 생겨. 그게 세 가지가 판 이동의 원동력이라고. 세 가지를 앞에서. 여기 요새는 그것까지 포함한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그냥 뭐다고? 판 이동의 원동력은 멘틀의 대류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됐지? 그리고 해령에서 뭐가 생겨? 해령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 판하고 이 판하고 이동 속력이 차이가 있어. 그러면서 해령에서는 무조건 밀어내거든? 근데
얘가 어떻게 돼? 어긋나버려. 어긋나버려. 그럼 여기는 같은 방향이니까 마찰이 안 생겨. 여기도 같은 방향이니까 마찰이 안 생겨. 근데 여기는 마찰이 생겨. 얘들은 어긋나기 때문에 보존형 경계고 판이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도 않고 보존형 경계가 아니고 변환단식이라네. 그리고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 봐봐. 또 해양판이 대류판을 파고들어. 그러면서 여기 있던 습곡산맥이 만들어져. 습곡산맥. 여기가 안데스 산맥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수렴형 경계에서 만들어진 게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도 만들어져. 그리고 해령에서는 해양판이 갈라지지. 그러면 해령이 생겨. 발상이 됩니다. 대류판이 갈라지면 뭐라 그런다? 멸곡대라 그래. 얘들아, 멸곡대. 동아프리카에 멸곡대가 있어. 알아? 자,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양쪽에서 두 판이 상대적인 운동을 비교하여 판의 경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 서로 멀어지는, 서로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 서로 가까워지는 수렴형 경계가 있다. 그리고 봐봐. 판의 경계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지형이 형성되고 발생하는 지각 변동의 특징도 조금씩 다르다. 갖고 두 판이 멀어지면 멘틀이 상승한 곳에서 두 판이 멀어지면 발산형 경계. 여기는 해령 생긴다. 그리고 보존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거야. 그리고 수렴형 경계는 멘틀이 하강하는 부위에서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거야. 갖고 발산형 경계는 해령하고 열곡대가 생기고 보존형 경계는 변환단층.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는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이 생긴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거는 배울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해. 그리고 꼭 나와. 꼭 나와야 돼. 클리닉 이제. 태연이 저번 주도 안 나왔지? 저번 주도 안 나왔잖아 너. 나오세요. 가. 소윤이는 저기 가서 해.